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의 중국과 홍콩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6월 27일 어제는 중국과 홍콩 동반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로는 상해종합지수 0.88% 상승, 심천성문지수 1.1% 상승, 홍콩 항생지수 2.35% 상승, 홍콩 테크지수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27일까지 나온 소식들 정리해보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해시 방역정책 완화, 둘째는 이민은행장 인터뷰 내용, 셋째는 반독점법 수정안 통과, 넷째는 텐센트 대주주의 지분 축소, 다섯 번째는 장안자동차와 화웨이 전기차 사업 전략적 MOU 체결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해시는 6월 25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26일은 2명, 27일도 없었습니다. 상해시가 지난 6월 1일부터 원칙상 봉쇄를 해제했지만 외식업은 식당 내에서 식사가 불가능하고 야외에서 하거나 또는 포장 배달만 가능했습니다. 27일 어제 상해시에서 무엇을 발표하냐면 6월 29일부터 중형 리스크가 없고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없는 지역 내에서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것을 질서 있게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72시간 내 PCR 검사 상시화는 여전하고 식당 내에서 식사를 질서 있게 회복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식당은 좌석 수요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70%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아직은 지켜야 할 건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완화됐다는 거죠. 둘째, 6월 27일 이민은행장이 국영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면 중국의 금리는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해 시장 금리를 가이드한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약 1에서 2%고 은행 대출 금리는 약 4에서 5%이며 동시에 채권과 주식시장은 비교적 유효하게 운행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의 실제 금리 수준은 상당히 낮고 금융시장은 유효한 자원 배치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고 PPI는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했다. 물가 안정과 취업 최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사업 중점이다. 올 들어 코로나와 외부 충격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는 일정한 하강 압력에 직면했다.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총량에서 힘써서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며 동시에 중앙은행은 중소기업과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잘 사용하도록 강조할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중앙은행은 탄소 절감 관련 지원 수단과 석탄 청정 고효율 관련 전문 재대출 등 2개 수단을 통해 관련 금융기관에 누적 2,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다. 셋째, 중국의 현행 반독점법은 과거 2007년에 제정한 버전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의 산업과 기술들이 상황에 안 맞고 또 1년 반 동안의 플랫폼 산업 규범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상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6월 24일 정부에서 반독점법 수정안을 통과했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수정본의 통과가 플랫폼주의 주가에 꼭 호재 또는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과거 낡은 버전에 비해 보다 더 성숙하고 명확해졌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증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의 개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사법기관에서 후속적인 세부화 규정이 나오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반독점법 수정안에 관해서는 27일 장중에 언급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넷째, 6월 27일 어제 텐센트의 주가가 오전장 4%대까지 상승하다가 오후장 들어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27일 1.56% 하락 마감했는데요. 27일 점심에 나온 공시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이 대주주인 네스퍼스 그룹이 자사주 매입 관련 장기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텐센트 주식 일부를 매도할 계획이고 매일 일정 수량의 텐센트 주식을 조금씩 매도할 거라고 합니다. 텐센트 주가는 27일 어제 1.56% 하락한 데 이어 28일 오늘은 3.28% 하락했습니다. 대주주인 네스퍼스는 지금 자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텐센트 지분을 좀 매도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텐센트 주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악재죠.
네, 다섯 번째, 6월 25일 장안자동차 산하기업인 아웨이타 과학기술유한회사와 화웨이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의를 체결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스마트 전기차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전기차 제품을 만들 계획이고 2025년까지 4개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모델인 아웨이타 11은 이미 예약 판매를 개시했고 올해 8월 8일부터 정식으로 판매하고 연말 내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장안자동차와 화웨이의 이번 협력은 기존의 장안자동차, 화웨이, CATL 3사의 협력을 큰 전제로 해서 이번에 장안자동차 산하기업인 아웨이다 과학기술유한회사와 화웨이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의를 달성한 것입니다. 장안자동차 주가는 27일 어제 8.76% 급등했고 28일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전에도 계속 연일 급등했는데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4월 27일부터 6월 28일 오늘까지 장안자동차 주가는 무려 195%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6월 28일 오늘 시황을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0.28% 약보합 출발한 후 오전장 내내 약보합권에 있었는데 오후장 개장하자마자 상승 전환한 후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심천 성분지수도 장중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 여러가지 재료가 나왔지만 오후장부터 상승 전환을 견인한 주요 재료로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중국 증시 오후장 개장 시간에 즉 한국 시간 오후 2시쯤에 중국 방역 당국에서 밀접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는 코로나 방역 방안 제9판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9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 규정은 밀접자와 해외 입국자는 의학 관찰 격리 14일 플러스 자가 격리 7일 즉 합계 21일간의 격리 기간이 필요한데 오늘 발표된 제9판에서는 의학 관찰 격리 7일 플러스 자가 격리 3일 즉 합계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의학 관찰 격리라는 건 지정 호텔 또는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는 걸 말하고 자가 격리는 자택 격리를 말합니다. 격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좀 완화됐지만 해외 입국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항공편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이제 국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때가 되면 집에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28일 오늘 중국 증시 중 업종별 등락을 보면 상승 업종은 공항 7%대, 외식관광 4%대, 반도체, 해운, 자동차 3%대, 그리고 정유, 천연가스, 비료농약, 통신장비, 전자부품, 석탄, 항공, 군수, 기초금속 등이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가구 1%대, 부동산, 교육, 바이오, 보험, 음료, 제약, 철강, 농업 등이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 중공중앙선전부에서 중국 10년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발개유 관계자가 중국 경제를 언급할 때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통 인프라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 발전과 도시화 건설에 유리한 인프라 건설을 적절하게 앞당길 것이다. 오늘 장중에 또 심천시 금융감독관리국에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지만 별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의 흐름을 봐도 장 초반 0.68% 하락 출발했지만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상승 전환한 후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지표는 6월 30일 발표 예정인 6월 제조 PMI인데요. 실제 발표치가 현지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하회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지난주 주말부터 6월 27일, 28일까지 나온 주요 재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터였습니다.